네,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2018년 12월 17일입니다. 올해도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간 증시 전망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간 증시 전망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제 이제 개인적인 일정들 때문에 뭐 유튜브를 올리는 시간이 조금 일정치는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네, 조금씩 맞춰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시장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대응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은 시장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이제 풍부하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전망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증시 전망, 뭐 종목들, 그리고 관심주라든지 교육들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네, 유튜브 꾸준히 좀 시청해 주시면 충분히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미국 증시를 좀 간단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면 지금 전에 시황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국내 시장은 미국 증시가 좀 받쳐주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뭐 실적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좋다면 미국 증시와 별개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고 또 한국 투자 자금의 대부분이 외국계 투자 자금, 그 중에서도 미국계 투자 자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증시가 안정이 돼야 국내 증시도 안정이 될 수밖에 없는, 조금 이제 안타깝지만 휘둘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지수도 지금 보면 고점을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어요. 조금 더 이제 굵은 걸로 바꿀게요. 고점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추세 하락이래요. 추세 하락. 저점도 보시면 어때요? 이전 저점이 여기였는데 여기서 한번 깼고, 예, 여기서 지지가 되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저점을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하방 채널형처럼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다르지 않아요. 역시 고점이 떨어지는 구간, 저점도 어떻습니까? 저점도 역시 네, 조금 낮아지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약간의 하락 채널형 같은 형태를 좀 띠고 있어요. 하락 채널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술적 분석 시간에 유튜브 영상을 좀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락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팡 종목이라고 하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팡 종목이라고 해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주죠. 이 종목군들이 반등을 해줘야 돼요. 특히 애플이. 근데 애플 보시면 주가 어때요? 반등 못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 압박으로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영상 찍어드렸어요. 네. 제가 삼성전자 자세히 찍어드렸으니까 삼성전자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주에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국 그 지수가 확 튀면 좋겠는데, 지금 미국 지수가 밀리는 요인은 경기예요, 경기. 주택 지표가 꺾이기 시작했고, 중국이나 유로존의 지표도 꺾이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지표랑 기업 실적이 다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표와 기업 실적 모두에서 의심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흐름을 크게 바꾸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국내 증시도 이번 주 역시 쉽지 않은 흐름이 전망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좁은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어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지수 저점 매수가 나타날 것이고 상단에서는 매도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매수고 박스권 상단 전략을 짜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도 언급드렸듯이 유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WTI가 반등은 못해요. 어쨌든 50달러 선은 지지를 해요. 여기서 55달러 선 위까지만 올라와줘도 시장의 투자 심리를 돌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55달러를 뚫어내는 것도 좀 쉽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유가 역시도 이번 주 내에는 좀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시장의 최대 이슈는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지표. 그래서 이번 주는 나오는 경제지표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인데, 이번 주에 나오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지표가 중요하죠. 11월 주택 착공 건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건축 허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 매매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뭐죠? 주택 착공 건수, 건축 허가, 기존 주택 매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 지표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지표가 주택 지표.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들이 컨센서스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또다시 미국 시장의 충격, 그리고 국내 시장에도 충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만족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FOMC입니다. 이번 FOMC에서는 금리를 올릴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그 금리 올리는 거,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심을 갖고 있지만, 파월은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금리를 올려요. 대신 내년 금리 인상 컨센서스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약간의 안도감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에서는 어쨌든 금리를 올리겠지만, 내년 금리를 몇 회 올릴지에 대한 그 예상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낮아질 수 있어요. 왜 낮아지냐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죠. 애플을 비롯한 다른 기술주들, 경기 지표도 조금 꺾이죠. 주가도 꺾이죠. 이런 것들을 연준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을 한다면 이번 주 FOMC에서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내년 FOMC에서는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 컨센서스인 3회 정도에서 2회 정도로 낮출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줄 수 있겠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실 부분이 이제 그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큰 흐름에 대한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 재정 적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지, 만약에 재정 적자 목표치를 상향한다는 것은 적자를 더 많이 보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적자를 많이 보죠? 일부러 경기를 더 살리려고, 그 돈을 가지고 경기를 더 살리려고. 한국도 보시면은 적자 재정 정책을 많이 펴잖아요. 중국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위축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연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번 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냐면, 중국 중앙경제공장회의가 아닙니다. 공작회의입니다. 네, 공장회의는 아니죠. 중앙경제공작회의 같은 이벤트. 그럼 이 이벤트가 있다. 그럼 어쩔 건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다라는 것.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언급들이 나오지? 중국 부양책에 관한 언급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 부양책이 나오면 뭘 봐야 되지? 뭐죠? 중국 소비주. 그쵸? 자, 그러면은 중국이 부양책을 쓰면 중국 소비주 실적이 좋아집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국이 부양책을 쓸 때마다 중국 소비주는 움직여요. 중국 소비주가 뭐죠?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이런 섹터들. 저는 그 중에서 카지노를 제일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나중에 또 카지노에 대해서 많이 또 말씀드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투자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공부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이런 섹터를 봐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뭐예요? 이런 이벤트가 있어.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어.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다? 중국의 부양책이 논의될 수 있다. 중국의 부양책이 논의되면 뭐가 움직일 수 있다? 중국 소비주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찾아나가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는 방법이고, 앞으로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 이런 주식에 어떻게 보면 지식들 계속해서 쌓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TV 방송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원론적인 게 아니라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걸 말씀드려요.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시장은 좁은 박스권,
박스권 하단 매수, 박스권 상단 매도를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종목을 길게 보유할 때는 아니에요. 바이앤홀딩을 짧게 치셔야 되고, 이번 주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부양책이 나오면 중국 소비주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소비주를 이번 주에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다음에 FOMC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하향 조정한다면 시장에는 다소간의 안도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전망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특징주나 뭐 시장 전망에 대해서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채널 뭐 구독해 주셔도 좋고요. 꾸준히 시청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시황이든 종목이든 제가 올리는 영상에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제 답변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뭐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면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시간 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